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로망으로 여기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포함된 나 혼자 떠나는 여행, 한 달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기.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도전하기 힘든 여정이죠. 그런데 중증의 장애 여성이 제주 한 달 살기를 너무 예쁘게 잘 하시고 책까지 출간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장인 김성희 회장인데요. 김성희 회장은 사람들은 쉽게 여행을 떠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집을 떠나 한 달을 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중증 장애 여성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기 위한 준비와 제주에 가기 위한 이동수단을 비롯해서 혼자 제주도 한 달 살기 방법과 여행을 꿈꾸는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도전할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애인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책으로 펴냈다고 합니다. 책 읽어드리는 집사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도전과 용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1년 9월) 어느 날 TV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었다. TV를 보다 제주에 가고 싶다는 말에 옆에 있던 남편이 대뜸 제주? 가는 것이 뭐 어려워? 라는 말에 나는 의아하게 한 달 살인데 반응하니 남편은 여행하는데 일주일이면 어떻고 한 달이면 어떠냐며 다녀오란다. 나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틀이 지나자 남편이 숙소 알아보고 있어? 라는 말에 나는 정말? 나 여행 가? 당신이랑 아들 어쩌고 혼자 한 달씩이나 여행을 가? 남편은 여태껏 가족을 위해 살아왔으니 일생에 한 번쯤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며 집 걱정하지 말고 다닐 수 있을 때 다녀오란다. 삶은 여행이고 여행은 곧 삶이라는 지론 앞에 중증장애인으로 삶과 여행을 동시에 만족하며 사는 장애인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용기가 없어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혼자만의 여행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나 싶다. 생각은 기회를 만든다. 중증 장애 여성이며 가정주부인 나에게 한 달 동안의 휴가는 나에게 일생일대의 커다란 기회이며 행운이다. 단 한 번도 혼자 여행을 생각도 못했던 나이기에 여행을 계획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딸에게 말을 했다. 와, 우리 엄마 너무 멋지다.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아빠가 가라고 해? 나는 힘주어 말했다. 아빠가 먼저 다녀오라고 했어. 엄마 생일 선물이라는데? 우리 딸, 와, 좋겠다. 아빠 정말 멋지다. 딸이 엄마의 제주도 한 달 살기 계획을 알고 난 날부터 자기 여행 일정 짜는 듯 새벽에도 인터넷 서핑으로 여기저기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하고 엄마 혼자 비행기를 타면 짐 옮기기 힘드니 차 가지고 배를 타고 가라며 배편까지 예약하였다. 작은 배는 출렁여서 배멀미할 수 있으니 큰 배로 밤에 자면서 가라며 제주 한 달 살기 예약을 다 해주었다. 한 달 동안 살려면 필요한 것을 생각날 때마다 추가하면서 메모하고 한 달 전부터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든지 펜션이나 호텔은 비장애인분들 위주로 편의시설을 세팅하니 샤워 의자와 세수대야를 생각하지 못하여 샤워기만 있다.
장애인들은 서서 샤워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없으니 말이다. 딸은 엄마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 챙겨주었다. 대략 제주도 한 달 살기 준비가 끝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은근히 걱정된다. 집 떠나 혼자서 한 달 동안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삶은 항상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 또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은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이라 생각했었다. 내가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항상 마음이 조급해하며 살았다.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한다고? 여행을 가면 뭐하고 놀지? 흔히들 여행은 나를 찾기 위해 떠난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찾고 올 수 있는 걸까? 괜한 시간만 낭비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앞선다. 언니랑 동생은 혼자서 어떻게 한 달을 사냐? 아는 사람 없이 외로워서 어떻게 지내려고 하며 걱정에 걱정이다. 이상하지? 주위에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가족들은 걱정이 되는가 보다. 그럴수록 나의 도전의식이 스물스물 올라오니 말이다. 남편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집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멍 때리고 맛있는 음식 찾아서 먹고 마냥 쉬다 오란다. 그렇게 9월에 생각지도 않는 제주도 한 달 살기 계획한 날이 하루하루 다가왔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첫날인 2021년 10월 29일 맑음. 새벽 5시 20분이 되자 승무원이 노크한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몰려 힘들다고 먼저 차에 타야 한다며 안내하기 위해 온 것이다. 주차장에 내려가니 많고 많은 차는 안전띠로 묶여 있었고 배가 제주에 도착하니 일사천리로 묶여있던 차들의 안전띠를 풀고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차례대로 배 밖으로 빠져나간다. 도착한 지 1시간이 지나 밖으로 나오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침은 먹고 들어가자고 해서 숙소 근처에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자며 안내하는 대로 1시간을 달려왔으나 숙소가 가까워질수록 음식점이 보이질 않는다. 숙소 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숙소 근처에 음식점이 있지만 11시가 넘어야 장사를 시작한다며 아침을 먹을 식당이 없단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 근처에서 먹고 올 걸 그랬다. 결국 숙소에 도착해서 아침을 해먹기로 하고 숙소로 왔다. 숙소 주인이 가지고 온 계약서에 서명하고 숙소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받았다. 월세 110만 원, 보증금 30만 원, 관리비 하루 2,000원 곱하기 30일 6만 원, 주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3달 하우스. 숙소 주인이 추천해준 맛집도 안내받았다. 다음은 3달 하우스와 근처에 있는 식당하고 협약을 한 곳이다. 내내 치킨, 정민의 식당, 주어코지 국수 창고. 다음은 추천 맛집이다. 산도롱 맨도롱, 또똑, 칠동가, 제주 촌집. 현지인이 추천한 맛집이라 믿음이 갔다. 아침 식사를 하고 피로를 풀기 위해 따끈한 물로 샤워하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1시가 넘었다. 점심은 국수 창고에서 고기국수와 해산물 비빔국수를 주문했다. 고기국수는 돼지고기로 육수를 내서 만든 국수로 첫 수저는 깔끔한 맛이었지만 다 먹고 나니 뒷맛은 느끼하다. 아마도 내가 육류를 좋아하지 않아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산물 비빔국수는 깔끔하고 맛있다.
국수 창고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료의 맛을 살려서 만들기 때문에 먹고 나서도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위가 편안하다. 가게 입구에 계단이 없어서 장애인분들도 출입할 수 있다. 문틀 턱이 있어 수동 휠체어는 출입할 수 있으며 가게 사장님도 무척 친절하시다. 어디가 좋을까? 낯선 곳이라 어딜 가야 할지 몰라 하고 있을 때쯤 마침 딸에게 전화가 왔다. 딸에게 어디가 좋을지 물어봤다. 엄마, 숙소에서 가까운 곳이 섭지코지가 있어. 드라마 촬영도 한 곳이래. 라고 섭지코지를 추천해 주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주도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올 걸 그랬다. 섭지코지는 바람이 부는 만큼 파도도 높았다. 파란 하늘과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린다. 섭지코지 한 바퀴 돌아보고 싶었지만 스쿠터를 가지고 올 생각을 못해서 돌아볼 수가 없었다. 제주도에서 꼭 먹어봐야 할 간식 한치빵.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가지 않지만 한치빵에는 한치를 갈아서 넣어 만든 빵이다. 어제부터 운전하고 배 타고 해서인지 갑자기 피곤이 밀려오고 속도 편치 않았다. 따로 저녁을 먹기는 부담이 가서 아침에 먹고 남은 밥을 끓여서 먹고 나니 졸음이 몰려온다. 제주 한 달 살기 열흘째인 11월 7일 맑음. 전동 휠체어 타고 해변 드라이브. 오늘은 밀린 빨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숙소 한쪽에 자리한 공동 세탁실로 갔다. 공동 세탁실은 이곳에 와서 처음 이용해 본다. 드럼 세탁기인데 왜 사용을 못하지? 나 바보인가? 어쩌지 하다 빨래 시작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으로 끝나는 시간에 알람을 설정해 두고 라디오를 듣는다. 시간이 되어 빨래를 가져다 옷걸이에 널어놓았다. 오늘은 야심차게 B코스 둘레길을 가봐야지. 주인장에게 스쿠터를 내려달라고 해서 뚜벅이 내비게이션을 내려받아서 둘레길을 입력하고 출발했다. 그런데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출발한 지 3분 만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3분의 1이나 방전되었다. 스쿠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방전된다. 이러다 초행길에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 어떻게 집을 찾아오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휴대전화를 끄고 그냥 가보자. B코스 둘레길이 아니면 어쩌랴 하는 생각에 무작정 해안도로에 진입하여 바닷길을 따라 달렸다.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머리가 띵하다. 그래도 제주도에 왔는데 한치 라면은 먹어봐야지. 한치 라면을 먹으려 하니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젓가락에 면이 날아다녀도 한치 라면 국물은 시원하다. 한치 라면 하나에 8,000원이다. 헐. 하긴 한치가 한 마리에 5,000원인데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 싶었다. 집에 가까울수록 스쿠터 배터리는 주황색으로 내려갔다. 처음 타보니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일단 집으로 들어왔다. 집에 와서 문을 열려고 하니 열쇠가 없다. 숙소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와서 현관 입구에 열쇠를 걸어놓은 것을 보니 열쇠가 없다. 혹시 밖에서 잃어버렸나 싶어서 여기저기 열쇠를 찾아 뒤지다 서랍을 열어보니 열쇠가 있다.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을 잊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도 늘어난다. 바람을 맞아서일까 엄청 피곤하다.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하였으며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기에 감사하다. 김성희 하면 열정, 열정하면 김성희라고 자화자찬하며 살고 있지만 누구나 열정이 없으면 살아가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열정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열정이 마침내 도전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한다. 결국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열정이다. 제주 한 달 살기 딸과 함께 한 시간.
2021년 11월 9일 비.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한다. 오늘은 우리 딸이 오는 날이다. 그런데 10시 3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탄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다. 아침에 손주인 시우 학교 보내고 정우도 어린이집 보내고 바쁘게 오나 싶어서 일부러 전화는 하지 않고 나도 10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집에서 공항까지 1시간 10분 정도의 거리다. 공항 근처에 도착하니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이제 막 공항에 도착했으니 짐 찾고 하면 30분 정도 걸리니까 잘 찾아와. 그런데 잘 찾을 수 있겠어? 한다. 언제나 엄마를 걱정하는 딸. 잠시 후 또 전화벨이 울린다. 엄마, 공항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짐을 빨리 찾았어. 1분 출구에 있으니까 1번 출구로 와. 드디어 딸과 상봉. 딸을 만났으니 점심 식사부터 하자며 제주도 오면 항상 첫 번째로 들르는 곳인 흑돼지 전문점 돈사돈으로 갔다. 제주 흑돼지 집으로 맛있는 집이란다. 도착해보니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엔 휴무란다. 아쉽지만 다른 곳을 찾아보자며 열심히 인터넷을 뒤진다. 엄마, 애월에 애월 은혜 전복이란 식당이 있는데 계단도 없고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착한 식당이야. 그리로 가자. 애월 은혜 전복 식당을 찾아갔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조금 있으니 대기줄을 서기 시작한다. 이 집도 맛집으로 유명한 집이라서 사람들이 많아. 전복 뚝배기를 시켜서 맛나게 먹고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니 주차할 곳이 없다. 주차장을 찾다 보니 우리 다닐 곳은 거리가 너무 멀고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 랜디스 도넛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돌아보고 차 가지러 가서 도넛 사서 가자고 했는데 1시간 정도 돌아다닌다 랜디스 도넛에 가보니 헐, 완판으로 영업 종료란다. 하이엔드 제주. 비가 오고 바람이 너무 세차서 밖에 나갈 생각도 못하고 카페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파도를 보며 커피를 마신다. 하이엔드 제주엔 소금 커피가 있는데 커피 맛이 끝내준다. 바람이 부는 만큼 파도도 높았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높은 파도를 보는 것은 처음이다.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 바다의 위상이 더 높아 보였다. 숙소로 오는 길은 비도 오고 가로등이 많지 않아서 너무 어둡고 아찔하였다. 제주는 7시면 영업 종료하는 곳이 많아서 저녁 먹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녁은 숙소에 가서 먹자고 했더니 딸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9시까지 한다고 해서 칠동가로 갔다. 8시가 다 되어서 도착하니 목살은 없고 오겹살만 있었다. 지난번 활동지원 선생님과 같이 갔을 때 고기 구워주던 분이 이번에도 고기를 구워주었다. 처음엔 몰라보더니 몇 마디 하고 나니 기억한다. 둘이서 3인분 먹은 것까지 말이다. 딸은 맥주 한 병에 소주 한 병을 시켜 내가 한 잔 마시고 나머지는 다 딸이 마셨다. 나오면서 보니 출입구가 경사로로 돼 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김기사가 되어 다녔더니 피곤해서 눈이 가물가물. 우리 딸, 엄마 먼저 자. 나 조금 있다가 잘게. 엄마를 찾아온 딸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제주에서 혼자 노는 방법. 11월 16일 흐림. 온종일 집에만 있었다. 일주일 동안 김기사가 되어 이곳저곳 많이도 다녔다. 오늘만큼은 집에서 편히 낮잠도 자고 사색도 하며 색연필 그림도 그려보고 그렇게 즐기고 싶었다. 유튜브에서 색연필과 그리는 강좌를 보며 따라 그림을 그려보았다. 늘 하고 싶었던 색연필과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동백꽃 하나 그리는 것도 몇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도전은 끈기가 필요하다. 한 가지에 꽂히면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또 그린다. 안 되면 그만 접을만도 한데 놓지 못한다. 이 또한 나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것.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하며 지내냐? 심심하지 않느냐? 또는 외롭지 않냐? 질문을 하지만 혼자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홀로 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까? 혼자서도 잘 놀고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는 나이기에 혼자 있어도 심심할 시간은 없다. 제주 한 달 살기 25일째인 2021년 11월 22일 흐림. 나와 마주하다. 어젯밤에 비가 오고 바람 불더니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분다. 새벽 2시 30분경에 깨어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에 한숨도 못 자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 식탁에 앉아서 그림 연습을 했다. 6시경 비가 그치고 나니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잠을 청했지만 1시간 30분 자고 다시 일어나 아침을 간단히 하고 나가려니 바람이 너무 분다. 밤에 잠을 못 잤더니 머리가 막지 않아 나가면 졸릴 것 같아서 그냥 오전을 어영부영 보내고 형준 친구가 제주에 가면 잘 있던 횟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고등어회를 꼭 먹어보라는 추천에 전화하니 4시까지 휴식 시간이라고 4시 이후에 오란다. 시간 되기 전에 도착해서 차에서 기다리다 4시 알림을 보고 자리돔 횟집으로 들어섰다.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다. 자리를 잡고 조금 있으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고등어회를 소자로 시켰더니 혼자 먹기에는 많을 거라고 하며 정말 고등어회 소자 주문하는 거 맞나요? 하고 묻는다. 나는 먹다가 남으면 포장해 가도 되죠? 물으니 그래도 된단다. 고등어회는 신선해야 먹을 수 있다. 기름이 많아서인지 고등어회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다. 먹어보니 어라? 다 먹었네. 배가 불러서 매운탕까지 먹을 자신이 없어서 포장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돈 무서울 줄 모르고 한 끼 식사를 6만 원이나 들여서 먹다니 통 큰 여자이다. 숙소에 돌아와 저녁 7시쯤 되니 비가 또 오기 시작한다. 가만히 들어보니 또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숙소 주인에게 전화해서 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더니 방으로 와서 들어보더니 밖으로 나간다. 조금 있으니 소리가 나지 않는다. 주인이 문을 열고 말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라고 스펀지로 막아놨으니 이제는 소리가 나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또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시는 친절한 숙소 주인이다. 제주도 한 달 살기 마지막 날인 11월 27일 맑음. 드디어 집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챙기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 재활용 도움센터에 배출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 구석구석 대청소하고 빠진 거 없나 살피고 또 살폈다. 내일 아침에 필요한 물건만 놓고 모두 가방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다. 올 때보다 짐이 조금 줄었나? 모든 양념통을 다 넣어서 점심 식사는 국수 창고에 가서 낙지죽으로 늦은 식사를 하였다. 4시까지 들리겠다는 시간에 맞춰서 3달 다방으로 갔다. 3달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누군가 싶었는데 이상엽 대표님 옆직이라고 하셨다. 인상이 너무 좋은 분이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오늘 할 일이 있어 시간이 없단다. 3달 다방에서 감귤을 재배하는데 10kg 한 상자에 3만 원. 직접 가지고 가면 2만 5천 원.
감귤 판매 수익금 일부는 돕는 사람을 돕는 돕심과 이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는 3달 다방의 탈시설 장애인 여행에 사용된다고 하여 기왕이면 좋은 일에 사용하시라고 감귤 5박스를 사서 2박스는 택배로 3박스는 차에 실었다. 직접 가지고 가니 15,000원이 굳었다. 맛은 새콤달콤 너무 맛있다. 숙소로 오려고 하니 이상엽 대표님께서 그네 한번 타보시겠어요? 하고 묻는다. 10대 때 정립회관에서 타보고 한 번도 타볼 기회가 없었는데 40년이 넘어서 타보는 그네.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동심으로 돌아간 아이처럼 신이 났다. 이상엽 대표님께서 사진도 찍어주셨다. 500km도 거뜬히 버틸 수 있어 수동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도 그네를 탈 수 있게 장애인을 위한 그네를 직접 구상하고 제작하였단다. 의외로 장애인들이 그네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신다. 옛 추억을 찾아주신 이상엽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길다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끝내고 집에 갈 생각에 마음이 바쁘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나의 자리로 가려 한다. 이번 여행으로 사람이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